선생님. 네. 이번 시간 2023년 개묘년 61세 분들 운기가 어떨까요? 61세면 이제 개묘생들이에요. 토끼띠. 이제 환갑이에요. 환갑수가 사실 좋지 않아요. 그래서 환갑이 돼서 인생 후반기가 시작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힘들게 하니까 심신이 조금 고달프고 또 마음도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올해는 주위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해예요. 개묘생들한테는. 그래서 주변 변화를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겠다. 왜냐면 배신수나 인간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해운년이기도 하니까 특히 말띠, 닭띠, 원숭이띠는 조금 조심하셔라. 그러니까 동업관계든 아니면 친구관계든 금전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투자 부분에 있어서나 같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생소한 분야나 새로운 일을 벌이는 일이나 뭐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좋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만약에 하신다 하게 되면 교육적인 부분이나 뷰티 쪽이나 아니면 영업 쪽이나 요런 것들은 조금 문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괜찮아요. 그래서 직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4월, 5월, 6월 요 정도가 되면 재물의 운기가 흐름이 오고 가는 게 좀 활발해지는 시기니까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4월, 5월, 6월 음력으로 요때는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매매운 같은 경우에는 8월, 9월 가을 정도나 돼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요 시기에 실물수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다 그래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. 그래서 지금 시세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급하게 처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계 유지, 뭐 협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그런 데 힘을 쓰시면 오히려 그런 운기로 인덕으로 내가 힘든 거를 조금 탈피해 갈 수도 있고 운기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아랫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귀인의 역할을 하실 일이 생겨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시고 좀 믿고 맡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10월 달에는 귀인을 상봉하는 운이니까 나한테 인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. 쉽게 띠로 얘기하면 양띠, 개띠, 돼지띠 이런 분들이 나한테는 귀인으로 상봉하는 운이 10월 달에 들어와 있다.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건강 쪽으로 보면은요 사고수 있어요. 그래서 환갑수에 혹시 생일 때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드신다든가 아침밥, 첫밥은 집에서 안 드시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아침은 굶으시든지 아니면 미역국이나 뭐 이런 밥 같은 거를 생일밥을 차려서 드시지 마시고 뭐 토스트를 드신다든지 빵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점심때 돼서 뭐 나가서 드신다든가 집에서 생일상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. 별로 수가 좋지 않아서 환갑이다 이러면 뭐 잔치를 하거나 손님을 초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맞아요 올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오히려 사고, 질병, 또 하는 일에 어떤 일들,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본인 건강으로도 좀 많이 치고 들어가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환갑수에는 생일상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뭐 자식들이 서운하다 생각하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이러는 건 좋아요. 근데 집에서 생일밥을 차려 먹거나 뭐 친인척들이 와서 축하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만에 하나 친인척들이 환갑이라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환갑 전에 좀 한참 전에 생일이 만약에 뭐 7월이다 그러면 4월쯤에 미리 땡겨서 식사들을 그 몫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자격증을 어떤 걸 따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이제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이나 6월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면허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국가 어떤 곳이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5월 6월에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불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니까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서 때 아닌 이별수가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황혼 이혼도 마찬가지지만 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.
부부가 따로따로 사는 거,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별이 조금 들거나 서로 떨어지는 운기가 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감추려고 했던 어떤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일들이 좀 생겨요. 그래서 부부간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막 예전에 우리가 과거의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그래서 뭐 이혼이 능사가 아니니까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조론도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. 그래서 또 관계가 좋아지면 운기가 다시 피어오르면 다시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력을 딱 내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계 유지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유지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계묘생들한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계묘생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토끼띠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해서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띠로 보면은 굉장히 유순한 것 같지만 팔자들이 의외로 용띠들만큼 세요. 굉장히. 그래서 조금 고력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성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성들한테 인기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가정생활도 그렇게 꾸준하게 무난하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. 이제 고력은 좀 있으시지만. 그래서 나쁘지 않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올해 환갑수에는 언제나 예전에는 환갑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환갑수에는 거의 뭐 환갑 넘기면 진짜 장수한다 이런 예전에는 그러기도 했겠지만 인생은 60부터라 그래서 다시 이런 12간지가 다 지나고 갑자울축 병인정묘가 다 지나서 다시 한번 일세로 돌아가는 의미로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환갑 때는 항상 건강이나 환갑수에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니까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생일밥은 안 드시는 걸로 그거 하나만 지키고 가셔도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환갑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내년에 환갑인데 아무튼 환갑수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